네, 미국 증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중심으로 투자 전략, 한 주 동안의 투자 전략을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재선의 투자백미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단 나스닥이 좀 조정장에 좀 들어와 있는 듯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수, 증시 상황 한번 얘기해보고요. 그리고 간밤에 발표된 미국과 중국의 실물 지표 영향까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뭐 전체적인 시장의 색깔을 봤을 때 약간은 하락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은 그런 8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광복절 휴장하는 동안 그래도 뉴욕 증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아지나? 라고 했는데 금세 또 하루 만에 이렇게 하락을 했거든요. 최근의 흐름이 왜 이렇게 자꾸 좀 하락 쪽으로 가는 것 같을까요? 아무래도 약간 금리 부분을 조금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지난주 사실 저희가 경제지표 발표가 인플레이션이 뭐 뚜렷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는 높지만은 않은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고는 있긴 하지만 시장 방향성은 여전히 뚜렷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 측면 지표들을 좀 점검을 해보자면요. 지금 8월 달에 미시간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가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가 됐는데 당초 예상했던 3.8%를 크게 하회한 3.3% 수준까지 낮아졌고요. 예. 같은 날에 이제 7월 달 PPI도 나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근원 PPI가 전월 대비해서 0.2%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자산 가격이 조금 높아짐에 따라서 사실 펀드라든지 포트폴리오 관리 수수료 약간 일시적인 부분이 영향을 미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꺾임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못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사실 금리의 불안정성 때문이라고 그렇군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특히나마 이제 국채 시장의 수급 부담이 조금 금리의 상승 압력을 촉발을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미국채 공급 물량 이슈가 지난주부터 이제 불거진 이후에 미국채 10년물 금리 추이를 보시면 지금 한 달 새에 거의 한 40bp 가까이 상승을 했고 어제도 확인을 해보자면은 이제 4.2%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같은 경우도 보자면요. 주식시장에 약간 유입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고금리를 줄 수 있는 상품군 쪽에 많이 지금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MMF 이제 상품군을 보시면 미국 기준입니다. 10년물 금리가 재차 상승하는 시점부터 유입 강도가 다소 지금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전체 MMF 잔고가 일주일 전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높은 금리가 사실 상대적으로 금리 매력도를 낮추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이제 8월 달, 9월 달 중에 연준의 액션이 중요하다라고 좀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금리가 왜 이렇게까지 올라가는지는 뭐 정확하게 뭐다라고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건 국채 수급 부담, 국채를 많이 발행했는데 이걸 받아줄 사람이 없다, 받아줄 국가도 없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가 쭉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 이걸 잡아줄 수 있는 건 결국에는 또 연준이기 때문에 연준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근데 연준은 또 계속 지표를 보고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그 실물 지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0.7% 증가했어요. 또 올랐네요. 네, 시장 예상치를 또 큰 폭으로 상회를 했어요. 네, 저희가 시장 예상치를 이제 전월 대비 한 0.4%를 이제 컨센서스였는데 이게 사실 소비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을 좀 이번 지표가 확인을 해준 것 같고요. 자동차를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도 보자면은 전월 대비 1.0%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탄탄한 소비를 여전히 이제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특히 이번 소매 판매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저희가 직전월에 아마존 프라임 데이라고 아마존에서 열린 그 온라인 유통 행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미국의 소비 수요라든지 소비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좀 선행 지표 중에 그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보자면은 그동안 미뤄왔던 그 재량 소비 품목들이 좀 반등이 강했고요. 특히 이제 세일 기간 중에 이제 가전 제품이라든지 내지는 가정용 청소용 용품
특히 뭐 전자제품, 저희가 이제 내구재 소비로 이제 분류되는 업종들에 있어서의 증가분을 확인을 했었고 예. 실제로 소매 판매에서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보복 소비에 대한 심리가 저는 그 소비를 조금 부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역설적으로 보자면은 견고한 소비는 여전히 연착륙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네. 증시의 하단을 지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은 이걸 또 이제 연준의 그 도비시한 스탠스로 전환시키기에는 사실 너무 소비가 좋다 보니까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이제 여름 중으로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름에 이제 8월 잭슨홀 미팅 이 얘기를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8월 말까지 이제 중요한 연준 관련된 이벤트가 한 2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16일에 이제 저희가 7월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뭐 이 회의에서 사실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시장 방향성을 특별하게 결정지을 수 있는 영향력을 좀 찾기에는 좀 부족해는 보이지만 그래도 이번 회의에서 연내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위원들이 있었는지 시장은 좀 단기적으로 짧게는 주목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경기 판단을 이제 상향 조정했잖아요. 그거에 따른 이제 근거도 사실 이번 의사록에서 좀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아까 제가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잭슨홀 회의가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더욱더 중요하게 좀 결정지을 것 같은데 이번 잭슨홀 회의가 이제 8월 26일까지 열리게 되고요. 이번 회의에서의 주제가 글로벌 경제 구조적 변화입니다. 시장이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현재 경기 상황 내지는 추후에 이제 연내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조금 발언을 해주게 될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선물 시장 같은 경우를 보자면 저희가 9월 이제 F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 거의 지금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매파적 동결이라고 하죠. 그거에 대해서 힌트를 줄 수 있을지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포인트를 조금 찾자면 네. 금리 인상과 저희가 동시에 양적 긴축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국채 공급 물량이 조금 부담인 가운데 양적 긴축을 지속해서 할 거냐에 대한 좀 힌트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월간 최대한 950억 달러로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연준이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지금 재정 적자 확대라든지 내지는 이제 장기채 중심 공급 부담이 장기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양적 긴축에 대해서 조기 축소 가능성도 좀 열어두지 않을까. 저는 이제 연내 이제 길게 보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힌트를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한 방향성을 뭐 주지는 않겠습니다만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들 여러 가지 짚어주셨고요. 그 안에서 또 양적 긴축을 과연 지속할 것인가 이 얘기는 굉장히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구간에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좀 낮게 책정되어 있는 중국 관련주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위원님께서 꾸준히 좀 해주셨어요. 8월 들어서. 근데 그게 실제로 나타났잖아요. 시장에서. 그렇죠. 네. 근데 좀 급하게 나타나서 조금 당황스럽기는 한데 맞습니다. 또 그 사이에 중국 실물 지표도 너무 안 좋았다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실 뭐 기대감이죠. 이제 중국 정부도 움직일 때가 됐고 정책을 이제 조금씩 하반기 때는 강력하게 부양 관련해서 쓸 가능성을 시장을 조금 높게 사는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저희가 쉬는 동안에 중국에서 금리 인하가 이제 이루어졌었고요, 어제.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만 보자면 이제 저희가 지금 최근에 화장품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중국 관련된 전통 소비주가 오르는 거는 맞긴 하지만 실물 지표가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에서의 추세적 상승을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자면은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사실 그 저점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저희가 과거 유사 국면이었던 구간을 조금 비교를 하자면은 그 모두 기대감이 추세적 반등으로 이어지지 못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사드 사태에 대한 보복 해제 구간이라든지 내지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저희가 연초부터 깃들었던
던 구간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중국 소비 테마가 짧은 방망이 구간에서는 사실 저점 대비해서 회복력이 낙폭과대 관점에서 좋았기 때문에 예. 좋았습니다. 근데 추세적 이익 반등이 결국에는 이제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익 반등을 좀 기대하게 되려면은 사실 중국의 자산 가격이 올라오면서 그에 따른 소비 성향에 대한 심리가 온전하게 조금 올라오는 구간이 이제 저희가 봐야 됩니다. 근데 아직 사실 자산 가격이 올라오는 속도가 조금 미미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어제 지표에서도 확인했듯이 실물 경제 턴어라운드는 아직까지 일어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중국 소비 테마가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조금 이길 수는 있을 모멘텀을 가질 거는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이제 짧은 방막이 관점에서는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짧은 순환매, 그러니까 로테이션 관점에서만 조금 바라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화장품을 좀 얘기를 하자면 예. 저점 대비 상승률이 거의 한 25%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과거 유사 국면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저점 대비해서 한 46% 정도 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남았네요. 아직 조금 절반의 여력은 남아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말까지 저희가 금리에 대한 부담이 여전하고 사실 이제 그 수급이 온연하게 쏠림에서 완화적으로 이제 퍼지는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소위 말하는 빈집인 그런 업종, 소비 관련된 업종이 나쁘지는 않을 거다. 여전히 주가 상승 여력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정리해보면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뭔가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화장품 업종 조금 더 아직까지 상승력이 남아있다. 빈집 국면에서 한번 관심 있게 당분간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모셔서 다음 주 전략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한 것 여러 가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